60 넘어서까지도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밤마다 외출하는 걸 보고 처음엔 무서운 상상부터 들더군요. 설마 다른 남자라도 있는 걸까?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광경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황혼 부부의 삶 속 미처 말하지 못한 외로움과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묻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65입니다. 은퇴한 지 벌써 6년째죠. 예전엔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바쁘게 출근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집에서 아침 뉴스 보고 신문 읽고 커피 마시고 오후엔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이 싫지 않았습니다. 처음엔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무언가가 허전해지더군요. 소파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말수는 줄어들고 아내와 마주치는 시간은 많아졌지만 대화는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내의 변화는 처음엔 그저 활동적인 사람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밤 9시. 꼭 그 시간만 되면 아내는 화장을 합니다. 립스틱을 바르고 귀걸이를 끼고 향수를 뿌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외투를 챙겨 나가요. 어디가? 하면 항상 같은 대답이 돌아옵니다. 산책 좀 하려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내내 한 달 가까이 반복됐습니다. 그때부터 제 머릿속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생긴 걸까? 밤마다 누군가를 만나는 건 아닐까? 아내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믿으면서도 정확히 무슨 이유로 매일 밤 외출하는 건지 모른다는 사실이 점점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나간 뒤 혼자 남은 집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따라가 보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날 밤도 아내는 평소처럼 화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텔레비전을 켜고 앉아 있다가 문이 닫히자마자 조용히 외투를 걸치고 뒤따라 나갔습니다. 거리는 어두웠지만 아내의 실루엣은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익숙한 길을 지나 하천 옆 작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길가엔 가로등이 듬성듬성 있었고 조용한 밤 공기 속에서 아내의 힐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아내는 한 허름한 2층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건물 위엔 작게 실버문화센터라고 적힌 간판이 있었고 안에서는 희미하게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트로트였습니다. 귀에 익은 돌고 돌아가는 길 멜로디. 아내는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옆 창가로 다가갔고 커튼 틈 사이로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본 건 상상조차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무대 한가운데 조명이 비추는 곳에 제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엔 은색 반짝이 가발, 몸엔 꽃무늬에 반짝이는 무대용 의상, 손엔 마이크를 쥔 채 트로트 남행열차를 부르고 있었죠. 환한 조명 아래 아내의 표정은 제가 평소 집에서 보던 무표정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활짝. 아이처럼 즐겁고 배우처럼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손짓 발짓까지 하며 무대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관중석엔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흐뭇하게 바라보는 사람, 손뼉을 치며 박수치는 사람, 노래에 맞춰 흔들며 춤추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제 아내는 진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이 여자를 나는 정말 알고 있었던 걸까? 30년 넘게 같이 산 아내의 진짜 얼굴이 이토록 생경하게 느껴질 줄이야. 분명 나와 같은 집에 살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서 잠들던 사람인데 지금 저 무대 위의 그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 벅차오르면서도 한편으론 미안했습니다. 나는 이 여자의 꿈이 뭔지도 몰랐구나. 며칠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여전히 밤마다 나갈 때면 그저 조용히 배웅만 해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죠. 그녀가 왜 그 무대에 오르기 시작했는지, 언제부터 그런 꿈을 품었는지,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결국 며칠 뒤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그 문화센터 나도 봤어. 아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었구나. 언제부터였어? 한 6개월쯤 됐어. 처음엔 노래교실로 시작했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무대에 서보지 않겠냐고. 그땐 설렜어. 떨리기도 했지만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무언가를 해보고 싶었거든. 당신이 알면 뭐라고 할지 몰라서 말 못했어.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 하지만 무대에 서 있을 때만큼은 내가 나로 존재하는 느낌이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울컥했습니다. 이 여자 평생을 자식 키우고 나 챙기느라 바빴는데 정작 본인을 위한 시간은 한 번도 없었구나. 이제야 겨우 찾은 자신만의 무대를, 그걸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내를 문화센터까지 데려다주고 공연 날엔 꽃도 사다 줍니다. 가끔은 무대 뒤에서 음향 장비를 도와주기도 하고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려 박수도 쳐줍니다. 그 안에서 저는 또 다른 세상을 봤습니다. 아내처럼 엄마이자 아내였던 이들이 이제는 이름 있는 개인으로 다시 살아나는 공간. 그곳은 누군가에게는 청춘의 끝이 아니라 제2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무대 위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람들은 나이 들면 끝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저에겐 지금이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참을 수 없을 만큼 울컥했어요. 아내는 다시 사랑스럽고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황혼의 부부라고 해서 모든 걸 내려놔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사랑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고,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옆 사람, 정말로 행복한가요? 지금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고 있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보세요.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살아 숨쉬는 이야기 댓글로 나눠주세요. 사랑은 언제나 다시 시작될 수 있다. 그 진심을 전하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